한인회가 진행하는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이 오늘부로 100만 불 모금을 돌파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 일정을 축소해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허용해 2020 센서스는 15일 마감됩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입원자의 42%가 일부 핫스팟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버스와 지하철, 철도 서비스를 대폭 축소합니다. 이상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함께 웃음을 나누면 믿음이 더해집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서로를 응원해 주세요. 모두가 힘차게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PCB도 함께하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I'm Dr. Dave Choksi, New York City's Health Commissioner, reminding you that it is safe to get medical care. As our city reopens, doctors' offices and clinics are seeing patients again for routine care. Now is the time to seek the care that we all need, but we may have put on hold. To go for annual health exams and to receive routine vaccinations, like for the flu. To see our doctor, to manage chronic illness, and to get screened for cancer or other health conditions, like diabetes or depression. And to make sure that our children are getting their well visits, lead tests, and scheduled vaccinations. Routine medical care keeps us healthy and safe. If you have symptoms of COVID-19, tell your doctor before you arrive, and wear a face covering, always. If you need a doctor, call 31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진행하는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이 오늘부로 100만 불 모금을 돌파했습니다. 사우스폴 임직원 1동이 14일 10만 달러의 성금을 뉴욕 한인회에 전달했습니다. 사우스폴 임직원들은 한인 사회 전반에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캠페인이 전 미주를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AO 임직원들도 이날 $10,000의 기금을 한인회에 전달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이번 나눔으로 올겨울 한인 사회가 보다 훈훈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YT 황 패밀리 재단의 황용태 회장의 $10만 달러와 익명의 한인 2세가 기부한 $10만 달러를 기반으로 시작된 뉴욕 한인의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모금액은 $10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 일정을 축소해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센서스는 15일 마감됩니다. 연방대법원은 13일 상무부의 인구조사 일정 축소 방침에 제동을 건 하급 심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루시고 판사가 앞서 연방정부의 인구조사 일정 단축 조치는 부당하다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인구조사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15일에 인구조사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구조사 마감일은 2주 앞당겨졌고 내년 4월로 예상됐던 조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도 연내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결정문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최초의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마감 시한을 맞추는 것이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희생할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면서 올해 인구조사를 서두르면서 생긴 피해는 적어도 향후 10년간 응답자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구조사국 홈페이지에는 응답률이 99.9%라고 표기돼 있지만 미 통계협회 등은 수치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코로나19 입원자의 42%가 일부 핫스팟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핫스팟 지역의 확진율이 다른 지역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2일 기준 99,07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1,39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율이 1.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레드존으로 핫스팟의 확진율은 4.13%를 기록했고,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확진율도 1.2%로 1%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입원자 923명 중 42%에 달하는 약 380명 정도가 브루클린과 퀸즈, 라클랜드, 오렌지 및 브룸 카운티 등 5개 카운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10개 지역 중 뉴욕시는 42,46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54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율이 1.3%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롱아일랜드 지역은 1.1%로 조사됐습니다. 또 센트럴 뉴욕 지역은 2.3%, 서던티어는 2.2%인 반면 노스카운티는 0.5%, 모호크밸리는 0.7%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스태튼 아일랜드가 2%로 가장 높았고 브루클린이 1.5%, 퀸즈가 1.3%, 브롱스는 1%, 맨해튼은 0.9%,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는 1.3%, 서포 카운티는 1%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12일 기준 확진율이 1.9%, 7일 평균 확진율이 1.48%를 기록했으며 신규 입원 환자는 59명, 7일 평균 입원자는 52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버스와 지하철, 철도 서비스를 대폭 축소합니다. 다니엘 최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뉴욕의 운전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내년과 2023년에 요금 인상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통행료와 요금은 두 해 모두 4% 인상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MTA는 행정 인력을 2,700명가량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MTA는 계획된 통행료와 요금 인상 외에도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으며 뉴욕,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교외 지역까지 철도 운행이 최대 50%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올해 초 연방정부로부터 40억 달러를 받았으나 12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이 향후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포함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기자들과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 대중교통에 종말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소기업 식당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3일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1억 달러 추가 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7천만 달러가 주 경제개발공사의 3차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과 식당 업주 등의 지원을 위해 쓰입니다. 이 중에는 직원이 5명 이하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500만 달러 지원, 현재 영업 중인 식당 업주를 위해 총 3,500만 달러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주 커뮤니티 페어국의 세입자 대상 렌트비 긴급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 지원, 소기업들의 방역용품 구입 지원을 위해 1,000만 달러 지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주민들의 렌트비 및 모기지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어제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는데요. 그런데 이 4개 재외공간 감사를 단 2시간 반 만에 끝내 업무 보고를 듣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어제 뉴욕 총영사관, 유엔 대표부, LA 총영사관, 캐나다 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화상으로 진행했으나 단 2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조현 유엔 대사는 북한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지지하겠느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종전선언이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 대사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2가지 목표 달성이지만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를 희생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공간의 업무 보고를 들은 뒤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지만 유엔 대표부를 제외한 뉴욕 총영사관 등에 대한 질의는 각각 10분 정도에 그쳐 감사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희망사항 나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진행됐지만 국회 자체에서 감사에 큰 열의가 없었고 신용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세계 순수 동포 자본은행 중 뉴뱅크가 지난해 SBA론 대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1년 전보다 대출 건수 및 액수 모두 50% 이상 줄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뉴뱅크는 2020 회계년도 1년간 60건의 6,350만 달러의 SBA론을 대출해줬으며 뉴 밀레니엄이 54건의 4,967만 달러를 기록했고 노아은행은 7건의 197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또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6건의 2,528만 달러로 액수면에서는 뉴뱅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3건의 821만 달러로 액수면에서는 뉴뱅크의 8분의 1에 그치는 등 SBA론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 회계년도 및 2019 회계년도 SBA 대출이 단 한 건도 없었던 KB하나은행은 한 건 34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SBA론 평균 대출액도 뉴뱅크가 106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신한아메리카가 97만 2천 달러, 뉴 밀레니엄이 92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우리아메리카은행은 63만 달러, 노아는 28만 달러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9 회계년도 세계 동포은행의 SBA 대출은 건수가 252건, 대출액이 2억 4천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1년간 건수와 액수 모두 52%가량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전역 한인은행의 대출액 감소폭이 11%인 것을 감안하면 뉴욕 세계 동포은행의 감소폭이 5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또 대출 건수가 309건, 대출액이 2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한 2년 전보다는 건수, 대출액 모두 약 3분의 2가 급감한 것입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 면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 백악관 회의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 2명이 집단 면역 전략을 옹호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선언문을 인용했다며 이는 백악관이 집단 면역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정부 당국자가 인용한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은 지금의 봉쇄 정책은 공중보건에 장단기적으로 치명적 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건강한 젊은 층에게는 바이러스가 전파되도록 놔두고 노인 등 취약층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앞서 앨릭스 에이자 보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인 스캇 애틀리스도 지난 5일 일부 교수 등을 만났으며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가 통제 없이 퍼지도록 허용하되 고위험군은 보호하는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면역은 특정 집단 내 감염 인구 비율을 높여 더 이상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망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등이 반대하는 방안입니다. 대선을 3주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에 뛰어듭니다. 바이든 후보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후보의 득표에 도움을 줄 가장 강력한 인사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흑인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24개 주의 유권자에게 투표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역시 바이든 후보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이날 자신이 주도하는 비영리 기구인 우리 모두 투표할 때가 다음 주부터 미 프로농구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한 흑인 운동선수와 연예인들과 협력해 조기투표 참여 운동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고령 유권자 표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권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5%에 달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인 유권자 표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언제든 선거 판세를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쪽에 기울었던 노인 표심을 돌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도 동년배 유권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층임을 고려해 상대 측의 건강보험 정책을 비판하는가 하면 70대 중반의 두 후보가 서로의 신체, 정신 건강 상태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투표 의사가 있는 노인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율이 52%, 바이든 지지율은 44%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측근이 회고록을 출판하면서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법무부로부터 피소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어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멜라니아와 나를 쓴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를 비밀 유지 협약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장에서 울코프와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2017년 8월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무보수 서비스 합의를 체결했으나 회고록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책과 책에 따른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으로 얻은 이득을 국고로 추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울코프와 멜라니아 여사와의 합의는 국가와의 계약이므로 법무부가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코프는 뉴욕 패션위크 총감독을 맡았던 멜라니아 여사와 2003년부터 알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멜라니아 자문 역을 맡아 2018년 2월까지 일하는 등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 연방정부로부터 2,6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백악관에서 사실상 쫓겨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단속 등과 관련해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으로부터 직무 태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파우스트 피가르도 뉴욕 시경 부국장이 이에 반발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에 반발해 미시건주 주지사를 납치하려다 체포된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버지니아 주지사도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 소방대의 응급 구조요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자 프로골퍼 랭킹 세계 1위인 더스틴 존슨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번 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PGA 투어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저지 맘머스 대학에서 3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모든 대면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10시쯤 퀸즈 엘름허스트 한 델리에서 음식을 사던 갱멤버 3명이 갑자기 접근한 괴한의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델타 항공의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하면서 무려 53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한다고 주장하는 20대 한국 여성이 한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인 가정들을 위해 장학생 15명을 선정합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대학 진학 예정자 및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이 진행됩니다. 가정 형편과 학교 성적, 봉사활동, 그리고 에세이를 통해 장학생이 선정됩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능별 장학생도 각각 1명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류 신청은 오는 10월 25일 마감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양마트 플러싱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특판 행사가 여러분의 성원으로 신선한 물품이 추가 반입되어 10월 19일까지 연장 실시합니다. 이번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판촉 행사에서는 기존에 판매되던 제품과 더불어 각종 꼬막, 캐초류 등의 다양한 제품이 새롭게 구비됐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까지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특판 행사장에 꼭 방문해주세요.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14분입니다. 이상 10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